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영도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LG노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달 들어서서 LG노텍의 주가 상승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시장이 약세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LG노텍의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다만 이게 지금 1, 2주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LG노텍이 뭐 기업이 안 좋아서 뭐 이건 아닌 것 같고 LG노텍의 일봉 차트를 한번 좀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4월 달과 이제 5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좀 많이 붙었죠. 그러니까 20만 원대 이하권에서 움직였던 주가 흐름들이 애플의 반등과 동시에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았거든요.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보시면 이제 4월 19일 날 애플이 216불 기록한 상태에서 230불대, 240불대 근접하는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애플의 상승과 이 LG노텍의 상승 구간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에 따라서 최근의 조정 흐름들이 왜 LG노텍만 빠지지? 라고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노텍의 주가가 240불 근접하는 구간에서 210불대까지 좀 밀리는 변동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LG노텍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형 IT 주들이 사실은 교과서로 올라갔다가 교과서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그 내려오는 과정도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정도로 지킨다. 그러니까 한없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지지 라인이 되게 되면 뭐 일정 범위 지지되는 모습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평선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이평을 기반으로 해서 좀 기술적 반등들을 좀 보여준 상태에서 또 빠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 LG노텍의 4%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은 약간은 좀 뼈아프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거를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국내 증시의 수급이 너무 얇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뭐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견인한 모습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외인들도 그렇고요, 기관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력적인 종목들을 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된 종목군들의 조금 더 메리트를 느끼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 쪽에서는 물량들을 빼내서 뭔가 이제 트레이딩에 집중되는 그런 매매들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대부분의 IT 종목군들, 대형주를 포함한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이 정말 끊임없이 지금 하락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아웃퍼폼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거든요. 물론 그러한 부분들은 뭐 실적을 기반한 거고 애플의 주가 상승을 좀 기반을 한 거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폭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 국내에서는 수급적으로 조금 밀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일봉으로 봐서 60일선 이거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거 좀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좀 시간의 배열을 주봉으로 넘겨 보시게 되면 이 정도 조정은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주째,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첫 거래가 시작되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음봉으로 전환이 된 건데 이게 이제 60주선의 지지가 확인이 되고 물론 이제 이번 주에 거의 끝자락 가가지고 양봉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림들을 그려주기는 하겠지만 지금 과정에서는 아마 LG노텍을 올릴 만한 모멘텀들을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쿼터 실적 자체 매출액이 4조 6천이고요. 그러니까 QOQ 기준으로는 이제 5% 성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YOY 기준은 17%. 영업이익도 1,500이기 때문에 이게 QOQ기 1분기 대비해서는 14% 정도가 하락을 했지만 이게 YOY 기준으로는 726% 성장입니다.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이거. 엄청 잘 나온 겁니다. 시장의 컨센 영업이익을 이제 1,049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훌쩍 뛰어넘잖아요. 엄청나게 실적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평가도 그렇잖아요. 계절적 비수기인 2분기 이례적으로 2쿼터, 그러니까 1쿼터 대비 증가했으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경우 광학솔루션 부분의 가동률 저하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환율, 원가 절감 노력에 힘입어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매출이 뭔가 이제 제품에 대한 판매가 확 늘어나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그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별도의 요소들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원가 절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으로 좀 연결시키는 경영 전략을 되게 잘 짠 거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이제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지금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LG노텍 같은 경우는 광학 매출이 81%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하고 연결고리가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받는 거고요. 애플의 신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LG노텍은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사실은 모멘텀 공백이라고 보셔야 돼요. 모멘텀 공백. 그러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 올랐고요. 애플을 기반으로 해서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이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들이 없잖아요. 미국 나스닥도 조정받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지금 조정받고 있고 그리고 주가를 지켜줄 만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은 과거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이 LG노텍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뭔가 사업적 모멘텀들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LG노텍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LG노텍을 행여나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과거에 있었던 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9월 달에 발표한 이거죠, 이거. 애플의 9월하고 이제 10월 달에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 판매가 됩니다. 이게 이제 판매가 잘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공개일이 예상되는 것들은 이제 9월 10일이고요. 1차국 출시는 9월 20일, 사전 예약일은 9월 27일, 국내 출시는 10월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달 좀 있으면 8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아이폰 16에 대한 이제 떡밥들이 막 던져지기 전까지는 LG노텍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별로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지수가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가격 정도가 지켜지는 거지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거든. 그러니까 외인하고 기관 애들이 물량들이 들어오질 않을 거예요, 잘.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 PR 물량들도 슬금슬금 매물이 나와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보시게 되면 슬금슬금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그동안에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PR 물량이 잘 들어왔다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으니까 PR 물량이 슬금슬금 빠집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부분들, 현물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24만 주가 빠졌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게 되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져야죠, 금액. 예.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 쪽으로만 이제 24억 정도가 빠져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모멘텀의 공백이에요, 지금 구간. 예, 모멘텀의 공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8월달 중순 그리고 8월달로 달력이 넘어가면서 아이폰 16에 대한 떡밥들이 어느 정도 강하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이 아이폰 16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iOS 18 버전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생성형 AI가 들어간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LG노텍에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AI 관련 주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뭔가 성과들을 보여줘야 돼요.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갤럭시 시리즈에서 AI를 탑재시키면서 나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갤럭시만으로는 부족해요. 애플 쪽에서 생성형 AI가 탑재된 아이폰에 대한 판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줘야지만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AI 종목군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과연 얘네들이 돈을 벌 것인가? 수익성이 나올 것이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걸 원하진 않아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것들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 시장인 건데 그걸 지금 못하잖아요. 근데 애플이 만약에 이 생성형 AI, 아이폰 16을 나름대로 시장에서 교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플에 대한 주가 흐름도 올라갈 거고요. LG노텍에 대한 주가 상승도 나올 거고요. 거기에다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LG노텍은 단순하게 LG노텍의 주가 상승을 바랄 게 아니고 전체 IT 섹터, 전체 AI 시장의
방향성들을 같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군들보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의 하락 부분들을 너무나 뼈아프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 선방했었던 주가의 뭔가 반발 정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이후에 모멘텀의 공백, 그리고 애플의 주가 하락, 그리고 단기간에,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구간으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지금 구간에서 LG노텍을 바라보는 좀 가장 좀 객관적인 시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G노텍에 대한 이야기를 뭐 요 정도로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조심스럽게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